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혈연이란 이름 아래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할 존재가 되기도 하죠. 특히 노년의 시기에 오랜 시간 모아온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냉정한 친척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며 모은 퇴직금을 조카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는 박명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카가 이모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며 간곡히 부탁했고 약속된 이자를 몇 달간 성실히 갚아왔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자는 밀리기 시작했고 조카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사업 실패의 책임을 박 씨에게 돌리며 조금만 더 도와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명절과 같은 가족 모임에서도 불편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다른 지인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김영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친척의 권유로 몇 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가족인데 나쁜 상품을 권하겠어요? 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고 가입 후 초반 몇 달간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이 고위험 변액 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해지하려 하자 위약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 일로 인해 친척 모임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시기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관계를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워 오히려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로 신뢰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혈연은 믿을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친인척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자녀나 조카 같은 가까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를 되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셈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습니다. 동생은 언니 6달만 버티면 큰 계약이 성사돼 한 번에 갚을게라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6달은커녕 몇 년이 지나도 동생은 원금 상환은커녕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결국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녀들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친인척과의 금전 거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와 거리 두기입니다. 친척 간이라도 금전 문제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구두 약속은 결국 서로의 신뢰만 손상시킬 뿐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부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각적인 판단을 피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신중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불필요한 부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도는 밖에서 들어오지만 도둑은 이미 집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의 손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와 평화를 노리는 사람들, 특히 친절함을 가장해 다가오는 외부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경고하는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45%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런 사건의 80% 이상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노년을 노리는 이들의 감정적 접근 방식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최영순 씨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공원 산책을 나갔다가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다가와 아줌마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며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여성은 최 씨의 집을 거의 매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최 씨가 거절하자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 있냐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그 여성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사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정 씨의 집에 자주 방문하며 언니, 제가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 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 씨가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리적 충격을 겪었고 이후 교회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광주에 사는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파트 부녀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이웃은 자주 박 씨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처음에는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박 씨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이웃들에게 소문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박 씨의 자녀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까지 퍼뜨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15년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야 했고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 쉽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행동에 속아 경계를 늦추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자들은 감정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머니, 제가 부모님처럼 생각해요라는 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금전적 요구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이미 깊이 신뢰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경우에도 새로 알게 된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문은 열기보다 닫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기억하며 아무리 친절한 이웃이라도 최소 1년 이상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지켜본 후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새로 알게 된 사람이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묻는다면 요주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나 가까운 가족들과 의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인의 도움이나 관계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로 공식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의 공식 지원을 통해 말동무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접근을 통해 금전적 요구를 하는 외부인보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올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고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절이 모든 사람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그 대가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온한 노년을 위해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신중히 대하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노후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밥을 나누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에도 상호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말순 씨는 재혼한 아들 가족 때문에 노후 생활이 크게 흔들린 사례입니다. 45세의 아들은 직장을 그만둔 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말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6달만 있다가 나갈게요. 제가 좋은 사업 구상 중이에요 라는 말에 마음을 열어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들 가족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용돈을 주겠다고 하던 아들은 점점 말순 씨의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순 씨는 손주들의 학원비, 며느리의 미용실 비용까지 모두 떠맡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라는 말이 말순 씨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모 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워 자주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 친구는 취업을 준비 중이라 잠시 신세를 지겠다며 강 씨의 집에 장기 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 관리비는 늘어나고 냉장고의 음식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왜 저런 사람을 집에 들이냐며 수군거렸고 강 씨가 그 친구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친구는 오히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냐며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 요청의 강도는 높아지고 결국 도움은 의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움 요청 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이건 잠깐만 도와주면 돼요 또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요청은 주의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도움을 받은 뒤 점차 더 큰 요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의의 도움과 독이 되는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움은 서로의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의 도움은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줄 때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우리의 연민과 선의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이런 관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도움 요청을 받을 때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상대방에게 독립심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지 아니면 의존이라는 덩굴로 변하는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처럼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